중한일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크죠. 의미가 있습니다. 기사 좀 볼까요? 한중발전 되돌릴 수 없게 공고화 합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 서열 1위 시진핑 주석 만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중국 서열 2위 리창 총리 그리고 3위 자오러지 이 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1, 2, 3를 지금 다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국빈 방중은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국빈 정상 외교 일정입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서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推动我们两国关系沿着正确轨道不断地向前发展，拓展我们合作的广度和深度，取得更多的实际成果，更好地惠及两国人民。 네, 지금 직접 들으셨죠.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중발전 되돌릴 수 없게 공고화합시다라고 얘기하고 리창 총리도 그래요. 우리 건전하게 협력을 좀 합시다. 양국에 좀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분위기를 살려서 이재명 대통령 이 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이 자오러지 만나 판다 더 보내달라. 사실 판다, 우리 푸바오가 기억 속에 생생하게 지금 남아있죠. 근데 이 전 세계의 모든 판다는 다 중국 소유입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대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빌려서 잠깐 동물원에 있다가 성인 판다가 되기 전에 다시 중국으로 보내지는 모든 소유권은 다 중국에 있는 건데 그래서 푸바오도 갔죠. 근데 판다 좀 더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중국도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상생이 절실하다면서 현중, 현안 정서의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언급했습니다. 양국 국민들의 정서 회복을 위해 바둑대회나 축구대회를 열고 특히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 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지금 판다 좀 더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지금 더 보내주세요 라고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푸바오가 일단 가장 먼저 좀 기억에 남는데 김철현 위원님 뭐 푸바오가 오든 다른 판다가 오든 일단 만약에 판다가 실제 온다고 하면 이건 확실하게 한중 관계 개선의 어떤 증거는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번에 아마 저는 한중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근데 한중 관계가 복원되고 어떤 정상 간의 신뢰 회복 정도 되는 상견례 정도가 될 줄 알았는데 네. 만약에 판다까지 보내진다면 한중 관계가 정말 이 대통령이 밝힌 의지처럼 굉장히 공과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보면 저는 어쨌든 중국하고 한국 정부가 어쨌든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만 이슈가 뭐 굉장히 중일 어떤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대만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 15조 원 정도의 최첨단 무기까지 팔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 대화가 지금 전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좀 원했는데 그런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금 굉장히 어떤 한중 관계 새로운 어떤 시대를 조금 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판다까지 보내지게 된다면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중국 정부에서 너무너무 극진하게 정말 공을 들여서 최고 예우를 다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다까지 보내진다면 한중 관계 또 새로운 어떤 시대를 좀 여는 그런 단계로 도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전망이 됩니다. 네. 사실 판다가 실제로 오면 이거는 관계 개선이지라고 실질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일각에선 판다가 오고 안 오고 그 전에 이미 개선이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시진핑 촬영 기술 좋으시네요. 이 대통령 그때 이게 그 선물로 주신 그거거든요 라고 얘기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샤오미 폰
경주 에이펙 참석하면서 이 한중 정상회담 할 때 받았던 시진핑 주석한테 받은 샤오미 폰으로 직접 이 셀카를 찍는 모습이죠. 사실 이 영상이 또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自拍照啊，来吧。我们俩这样来进来。好。 摄影技术不错。 촬영 잘 하시면 사진 기술 좋습니다. 그때 주신 선물. 선물. 再见，再见。 이번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샤오미 셀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에 앞서 지난 경주 에이펙 당시 시 주석에게 선물 받은 샤오미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좀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저 샤오미 폰을 선물로 받을 때 이 통신보험 됩니까? 그리고 얘기했더니 백도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요라고 얘기했었던 그때 그 기억이 사실 생생한데 그 샤오미 전화를 가지고 가서 직접 셀카를 찍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낸 아이디어다라는 거예요. 신용환 위원장님. 이게 이 대통령이 이것까지 이렇게 갖고 가서 요거 갖고 셀카도 좀 찍고 이렇게 보여주자라고 라는 것까지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걸 보면 굉장히 이 대통령이 좀 디테일한 것까지 좀 다 신경을 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평소에 이제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어떤 상황에 대한 준비, 대처 이런 것들의 디테일에 있어서 상당히 강하고 또 장난기 어린이처럼 이렇게 해맑게 네. 웃으면서 하시잖아요. 일각에서는 저걸 이제 외교적으로 뭐 가볍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비판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양국 간의 아주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어떤 노력인 거죠. 특히나 이제 그 샤오미 폰을 들고 갔다는 건 시진핑 주석이 선물했던 거에 대한 화답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자존심, 어떤 자부심도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자국,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할 수도 있는데 평소 쓰시던 폰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 일부러 샤오미 폰으로 했다는 건 굉장한 자부심, 그 디테일이 살아있다. 여기서 병난도를 하나 예를 들었잖아요. 처음에 네. 말씀하실 때. 그때 보면 왜 병난도냐. 한중 관계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평화가 유지됐던 송나라 시대의 가장 큰 무역항 예성강 밑에 병난도. 그렇죠. 그런 단어 하나, 저런 사물, 물건, 장면 하나를 다 계산해 놓고 준비하는 분입니다. 원래 평소에 굉장히 좀 꼼꼼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여기서 또 드러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뭐 한중간 판다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같이 셀카 찍고 둘이서 찍다가 이 배우자들까지 같이 와서 김혜경 여사 살짝 치마 밟지 마시고요. 살짝 혼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넷이 같이 셀카도 찍고 상당히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근데 이 좋은 분위기에 지금 기분 좋게 지금 방중 중인데 이 와중에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중국이 이 방중 도중에 다카이치 대만 발언 겨냥해서 일본의 경제 급소를 찔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3박 4일 동안 지금 중국을 방문하는 중이죠. 국빈 방문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 상무부에서 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이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 이중 용도. 이중으로 쓰일 수 있는 용도. 민간용으로도 쓰지만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일본이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 이런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안에 히토류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히토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요즘 대세가 반도체죠. 반도체를 비롯해 각종 첨단 산업에 다 들어가는 게 히토류인 건데 중국이 한 지금 70%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원의 무기화다라고까지밖에 볼 수가 없는데 윤경호 위원님, 이런 조치 사실 일본에 싸우자라는 걸로 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데 문제는 이거를 이 대통령 국빈 방문 중에 했다라는 건 너희도 조심해 라는 의미인 거냐, 아니면
한중 한편이거든 일본 잘 보고 있어라는 의미인 거냐? 아니 뭐 다른 의미인 거냐? 무슨 의미입니까? 뭐 당연히 우리한테 줄 잘 서 이거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직접적인 뭐 사실상 네. 침공이잖아요. 까불면 죽어 이거라면 중국은 지금 대만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일본과 한국 두 인접국의 약간 미묘한 그 입장 차이. 우리는 사실 원칙론만 제기하는 반면에 일본은 거의 직접적으로 대만에 자위대가 진출할 수도 있다, 파병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특히 다카이치 총리 본인이 직접 그런 얘기들을 좀 서슴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직격탄이다. 아까 앵커가 언급했지만 히토류 수출의 70%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히토류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첨단 기기들에 들어가는 중요한 또 원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일본의 산업 자체에도 큰 영향인데 이걸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상무부의 발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목적의 포석을 가진 직격탄일 수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제 이번 방중 끝내고 13, 14일로 예정되어 있죠. 일본 방문하잖아요. 그런 거에 앞서서 한국은 우리 편이고 일본은 갈수록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대신 이런 대가를 치를 거야. 이걸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니까요. 앞으로 일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대응을 할까 그에 따라서 정세가 많이 달라지겠죠. 중국의 다목적 포석이 담긴 조치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한국도 잘 보고 일본 너 진짜 잘 보고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선 한중 정상회담이 그래서 더 예의주시하는 대상이 됐다라는 거죠. 이 일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정상회담 새치기 1. 중국 편 유도 한미일 협력 균열 의도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요미우리의 보도예요.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한국 경주에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랑 만났는데 2달 만에 또 국빈급으로 초청한 건 좀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중국 관계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이 대통령이 방일 계획이 거론되니까 급하게 이달 초에 방중을 성사시키려고 서둘렀다라는 이거 니케이 보도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방중이 확정된 건 작년 12월 하순으로 방일 일정에 앞서서 끼어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송영훈 변호사님. 일본이 기본적으로 이거 새치기 했지 니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초래되어 있는 그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은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그쵸. 이게 지금 속발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번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고 하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의 발표는 우리 정부와는 다소 결이 다르게 어떻게 보면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일의 공조의 균열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녹아 있는 발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앞서 그 히토류 수출 제한과 같은 발표도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와 있을 때 발표를 한 것은 네.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러 가면 중국의 기류를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하겠다. 그리고 한국은 받지 잘해라. 라고 하는 의미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포석들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상당히 세심하게 외교 일정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본도 그런 것을 눈치채고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참 저희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도 일단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서 지정학적을 떠나서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지금 우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어떤 글이냐? 그 글부터 좀 볼까요? 바로 이거죠. 이런 얼빠진 이거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 소녀상이죠. 근데 소녀상의 옆에 위안부의 실상을 왜곡날조한 흉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걸 지금 세워놨습니다. 이 구구단체가 이걸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 철거하라라는 뜻의 이 철거라는 마스크도 좀 같이 지금 씌워놨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이거 얼빠진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라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거 뭐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말씀드렸죠. 중국 방문 중입니다. 근데 방중 일정이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오늘 뭐뭐뭐 해요라는데 한 5개, 6개 막 일정이 빡빡해요. 만찬 일정까지. 근데 그 와중에 이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방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일 앞두고 이 연일 과거사 소환, 소녀상 모욕 테러에 이런 얼빠진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신용환 위원장님, 곧 방일입니다. 중국에 방문 중인데 마침 또 타이밍이 중국이 히토류, 일본에 대해서 좀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런 SNS가 올라오게 되면 앞으로 그럼 일본에 가서 우리의 스탠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적으로만 보면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포병하고 있잖아요. 이미 네. 그렇게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모든 메시지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기상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그 저 사진의 밑쪽을 보면 53/155라고 사진에 이제 돼 있거든요. 지금 네. 요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챌린지를 하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각 장소를 다니면서 아마 저 사진이 충북 제천 의림지 앞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이제 심하게 날조하고 왜곡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건 미룰 수 없다. 그거는 일본 방문에 따른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네. 더 이상 이건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 근절 강력 대처 이런 것들을 주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맞물려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요걸 외교적인 수사라든지 어떤 네. 상황에 맞추어서 빗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특히 일본도 강제 동원에 대해서는 고노다마 이런 데서 보면 명시적으로 쓰진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들이 이미 한 적이 있어요. 일본 자체도. 근데 사실 관건은 다카이치는 고노다마를 승계한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글 오히려 쓰지는 그 않지만. 반대편에 서 있다는 그렇죠. 평가를 받는 인물이긴 하죠. 예,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내에서도 저런 거를 지금 원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 집단 어떤 무슨 단체라고 이름진 김모 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수사가 개시되고 네. 더 이상 이걸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연의 일치다. 이게 지금 뭐 방일을 앞두고 앞으로 어떤 포석이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나 이런 건 아니다. 조금 다만 무리라고 이 봅니다. 사안 자체가 상당히 좀 시급하고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13, 14일 이제 방일이 지금 예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오죠.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일본에 가는데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그 사이 히토류 수출 금지로 더 악화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 일본에 가는 발걸음이 상당히 무겁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